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강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강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정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습니다. 172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습니다. 172일 방통위 미비 결과가 어떻습니까? 방통위가 현행 1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 지난해 말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 채널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로 국정이 마비된 결과 KBS 1, MBC, EBS와 같은 146개 채널들이 지금 무허가 방송 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독재가 이러한 무법, 무질서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에 6건, 즉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을 3번 시도 끝에 사퇴시켰고 김홍일 위원장도 자진 사퇴시켰고 이상인 부위원장도 직무대행으로 탄핵해서 자진 사퇴시켰고 6번째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 3일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송장악, 언론장악입니다. 지금 과방위에서 가짜뉴스 청문회를 열어서 방송사와 포털 관계자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언론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장관 괴벨수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었습니다. 지금도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세력이 만약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는 괴벨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각되었어야 할 이 사안에 대해 문형배 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진숙 위원장에게 물은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 감사원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핵 소추 심판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72일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방통위 업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의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헌법상의 권한을 해태하지 말고 국회목 3인 추천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언론사 밝혀주시고 간단히 없습니까? 네, 속보라서 아직 질문이 준비 안 되셨을 수 있습니다. 예. 뉴스 김준혁이고요. 혹시 여당 내에서는 좀 국회목 방통위원장 뉴스를 좀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는 중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좀 정하겠다 이런 거를 말씀 나누시는 우리는 여러 후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민주당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바로 추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무리다. 그리고 헌법의 위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는 헌법기관 구성에 함께 해주어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방에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2대 들어서 국회 가방에는 온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또 방통위의 2인 체제 논의로 지난 7개월, 8개월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AI 과학기술정보통신회를 담당하는 상임위답게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고 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 헛된 미련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이 일에 함께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주당 추천해야 될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방통위 2인 체제로 KBS 이사 선임이라든가 또 MBC를 관할하는 문화방송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합법이다라는 그렇게 기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2인 체제로 방통위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한 이상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민주당 목, 야당 목 2명, 여당 목 1명을 국회에서 선임을 해서 5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이라, 적극 협조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예.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검찰이 수습을 하고 기소 유감받아야 되는 공수처가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실력이나 능력이 형편없습니다. 수사할 능력은 전혀 없고 또 법률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였고 또 인권 침해적인 조치를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빨리 검찰에 송치한 것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손을 떼고 한 거는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년에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입니다.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정말 야당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도입한 이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에 여야의 그런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이제 사건 넘어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수사에 협조하냐 안 하냐는 피고인의 피조사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재명 대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카톡 검열이라는 단어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검열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적발하겠다고 카톡을 들여다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검열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옥죄겠다,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을 또 냈고, 카톡도 검열하겠다,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또 냈고, 또 뭐가 또 하나 있죠? 또 유튜브 고발이. 아니. 방송도 최근에 보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관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법안도 냈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2030 세대들에게 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말고 자신들이 제기했던 주장을 철회하고 또
제출했던 법안을 철회하면은 그러한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감한데 민주파출소인가 뭔가에서 그런 카톡에서 내란 선전, 내란 선동 뭐 운운하는 것들을 신고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부모 형제 카톡도 부모 형제 발언도 신고하라는 게 공산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카톡 검열보다 더 심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것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카톡 내용을 신고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송하고 포털도 불러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의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걸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언론사를 줄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 특히 방송사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4년 전에 가짜뉴스 방지법 기억하십니까? 언론사 손배소, 이번에도 손배소, 징벌적 손배소도 도입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언론과 함께 맞서내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저희 국민의힘이 우리 언론단체, 국제사회 심중에 함께 맞서내었습니다. 당시에 UN 인권위의 의견까지 저희들이 함께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에도 망신당하지 말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이나 주장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카톡 검열 그리고 자신들에게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언론사 사장들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통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2030 세대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다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요소를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발상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중단을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